우리 몸에 존재하는 361개의 경혈. 과연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서구의학과 한의학은 그 존재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대립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락이라는 게 실체가 없이 기능만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 경혈 부위에서 새로운 해박적 실체를 찾았다. 그동안 못 보던 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경혈경락과 의미가 있는 거라면 굉장히 저희들한테 좋은 주제가 되는 거죠. 베일에 쌓인 경혈 경락의 해박적 실체를 밝혀라. 한국한의학연구원 류현희 박사 연구팀. 혈관과 림프관에 이어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제3의 순환계. 그 과학적 증거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대전에 위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아침 회의가 한창인 한의 기반 연구부는 모두 10명의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의학, 물리학, 생물학, 수의학, 전산학 등 다양한 전공자가 모인 연구팀. 불협화음이 날만도 한데 연구원에서 유독 팀워크가 좋기로 정평이 난 이유는 이들의 팔색조 리더 류현희 박사 덕이다. 연구원들이 소개하는 류현희 박사란 어떤 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가끔 이제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고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시고 상사, 의사라기보다는 쉽게 터놓고 말도 할 수 있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섬세하게 챙기셔가지고 막 투덜투덜투덜하면서 이제 뒤에서 또 챙겨주시고. 박사님 자신보다 오히려 그 팀원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처럼 친구처럼 4년간 연구를 함께 진행해온 사람들. 과연 어떤 과제일까? 경향이 반대로 나왔거든요. 오픈필드 테스트랑 엘리베이티드 플러스 메이지 했고요. 이제 침치로 들어가. 저 오픈필드인데 이 PM은 뭐야? 엘리베이티드 플러스 메이지. 노무에서 설명할 때는 그냥 용어 참 어렵다. 회의를 유심히 들어봐도 짐작할 수 없는 연구 과제.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대표적인 융합 연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21세기 한의학이 꼭 풀어야 할 숙제. 이들의 연구를 들여다보자. 경혈은 침이나 뜸을 놓는 자리. 경락은 경혈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한의학에서는 흔히 경혈과 경락을 통해 우리 몸에 기가 흐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과연 실체가 있는 조직일까? 한의학에서 경혈과 경락은 진단과 치료의 근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자들은 그 효과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류현희 박사는 그 실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약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물질 성분이 우리 몸이 불편한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데 실제로 가서 작용을 하는 건데, 침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외부 물질의 유입이 없어요. 우리 몸에 그냥 경혈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바늘로, 그러니까 그냥 그 현상만 말하면 바늘로 피부를 뚫어서 그런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극들이 우리 몸에 많은 불편한 것들을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재미난 현상인 거예요. 하지만 이 재미난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이를 위해 이들이 뭉쳤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갱년기 유발 모델에서 우울증 보고 있습니다. 행동 결과 보시면 OVX 때 떨어졌던 행동이 침 치료에 의해서 증가했다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러바가 지금은 조금 크기 때문에 개체 수를 좀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통계를 낼 수 있게 한 저 거. 로우 액티비티 타임은 뭐야? 그때 이제 움직임 멈추고 있을 때 로우 액티비티 타임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있다 보니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구 과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도전을 시작한 것일까? 지금 경혈, 경락, 이제 경혈을 자극해서 그 자극이 이제 경락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런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말로 표현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그런 그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경혈 자극이 우리 몸에 어떻게 인지가 되고 그 인지된 자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효과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연구를 처음 시작한 건 북한의 의학자와 과학자들이었다. 당시 연구를 이끈 김봉환 박사는 수년의 연구 끝에 봉환 학설을 발표한다. 이는 세계의 관심을 받았지만 박사가 자취를 감추며 서서히 잊혀졌다. 그 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그 존재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대립해왔다. 제3순환계인 경락이 존재한다는 동양의학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실체가 없다는 서양의학. 해결점은 없을까? 그 방법은 해부학적 실체를 찾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 소광섭 교수가 수년간 다양한 시도 끝에 2003년 혈관의 내벽에서 지름 50 마이크로미터가 안 되는 가늘고 투명한 조직을 발견했다. 그는 림프관 내부 중심축을 따라 난 이것을 프리모관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프리모관은 림프관 내뿐 아니라 피부 아래, 장기 표면 등에서 발견됐으며 이것을 프리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폭넓은 인정을 받으려면 그 구조뿐 아니라 기능까지 명쾌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프리모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게 경혈경락 체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다 같이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짜 그 경락 체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프리모 연구도 경혈 부위에 이제 그런 프리모가 좀 있다라는 정도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경혈을 자극했을 때 프리모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밝혀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연구팀의 첫 번째 연구는 전기침이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완화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충남대 의대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한 지 2년 만에 전기침 치료가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체계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50%까지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기침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혈 오히려 한국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끄럽게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 특히 유럽과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 선진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저널에 좋은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전통적인 한의학 치료 방법인 뜸이었다. 전통의학에선 일침, 이구, 삼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뜸요법은 주요 치료 방법 중 하나다. 신체 경혈 위에 뜸을 올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질병 저항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하지만 뜸 재료 및 시술 방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기로 인한 불편, 부주의로 인한 화상 등 여러 단점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다양한 화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뜸은 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뜸을 갈아주거나 사람이 주의를 가지고 지켜봐야 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 효과는 동등하게 유지되며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 뜸을 개발했다. 바로 42도에서 45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초음파 뜸이다.
이는 뜸 치료의 유효 성분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키는 장점도 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뜸이 이제 쑥으로 이루어진 거를 태우는 거거든요. 쑥으로 이루어진 걸 태우다 보니까 연기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연기가 쉽게 이렇게 가시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많이 띄면 뜰수록 그 냄새들이 이제 독특한 향기들이 배어지게 돼요. 그런 이제 불편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타서 어느 일정 깊이 이상 타게 되면 피부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뜨겁죠. 이걸 제때 치워주지 않으면 화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기와 뜸이 굉장히 불편한, 그 뜸의 불편한 건데, 이 연기와 뜸을 없애면서 그 효과는 그대로인 방법을 고안하다가 저희가 초음파 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봤다. 일반 뜸과 초음파 뜸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봤다. 실험을 위해 마취한 동물 모델에게 한쪽은 일반 뜸을, 다른 쪽은 초음파 뜸을 뜨고 30분간 온도 변화를 측정해봤는데, 일반 뜸과 초음파 뜸은 어떤 온도 변화를 보였을까? (30분의) 실험이 모두 끝나고 모니터에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과연 초음파 뜸은 일정한 온도로 작동했을까?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연구진. 예, 저희가 후드에서 측정된 결과를 그래프로 옮겨서 표현해봤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 왼쪽에는 저희가 일반 사용하는 스티커 뜸을 가열 곡선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가열한 곡선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뜸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초음파 뜸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보기 편하게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일반 뜸과 초음파 뜸은 열을 전달하는 깊이의 정도도 달랐다. 제일 윗선을 피부 표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피부 표면부터 열이 전달되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음파 뜸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소한 한 1cm 이상까지도 일정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저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연구진은 뜸의 KS 표준을 제정하고 국제 표준 제정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로써 세계 뜸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길었던 실험이 끝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다. 모두 눈치만 보고 있던 그 시각, 정적을 깨고 류현희 박사가 입을 열었다. 이제 시간 되는데 밥 먹으러 가자. 네, 그러시죠. 근데 사람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실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둘 모여드는 연구원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 날씨 흐린데 국물이 좋지 않아? 국물? 본 박사 어때? 콩나물국밥만 아니면 돼. 콩나물국 안 먹어. 콩나물국. 콩나물국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콩나물국 한 달에 몇 번 안 먹어. 먹자고는 많이 하시죠. 야, 먹자고. 야, 콩나물국이 가성 대비 제일 좋잖아. 진짜 그거는. 야, 집에서 콩나물국밥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새우젓이 없잖아. 사실 이제 유현 박사님 콩나물국밥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한참 드실 때는 일주일 내내 콩나물국밥을 드시러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두부 어때요, 순두부? 백껍질? 되게 안 좋아요. 해장. 대식구가 함께 밥을 먹다 보니 메뉴 선정부터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이는 이들. 10명이 다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즐겁다. 팀의 리더인 유현희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가족 같은 분위기, 형, 오빠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도를 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직책이 더 높다고 아니면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저를 어떤 완전한 부하처럼 부리는 게 아니고 같은 연구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대해주시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그런 가벼운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편하게 갖추어질 수 있지 않았나. 고심 끝에 밖으로 나온 연구진. 투표를 통해 결정한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뜨끈한 순두부찌개. 사실 연구팀의 점심시간은 일의 연장선이다. 맛있는 음식에 절로 샘솟는 아이디어. 그러다 보니 특이한 문화도 생겨났다. 밥 먹으면서 이렇게 업무상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항상 돈을 더치페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비를 모아서 함께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항상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미식가라서 먹는 거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해서 성향이 잘 맞아서 항상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 돈 썼는 거 하고 제 통장에 있는 돈하고 이제 맨날 그 잔액을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비 이거 밀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긴 있죠. 네, 상습적으로 좀 있긴 이거는 뭐 실명으로는 부담스러우신가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주변에 계세요. 장난스러운 대답에 더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때론 의견 충돌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점심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감정의 골을 풀어낸단다. 이렇게 짧고도 긴 점심시간이 끝났다. 다시 연구가 시작됐다. 이곳은 동물 실험실. 최근 진행 중인 연구를 실험 중이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이거 지금 항암제 투여되고 그 신경변성 통증 모델 확인하신 거죠? 예, 그 CIPN 유발된 후에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 침을 쪽삼리에 찔러놓고 뭐 적당한 인텐시티로 전침 자극을 줄 겁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예. 1번이 요 초록색 최근 시작한 연구는 중독에 빠진 쥐를 이용해 경혈과 경락의 기전을 밝히는 일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는 알코올 중독. 연구진은 중독과 같이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침 치료의 기전과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이 고안한 방법은 진동침을 이용해 경혈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것. 그렇다면 연구진이 진동침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험에는 이제 자극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전기로 예전에는 자극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유의 어떤 그 물리적인 자극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이제 기계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그다음에 주파수뿐만 아니라 주파수 강도, 그래서 그것들을 평균을 해서 그걸 진동수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동 자극을 가지고 현재 중독 모델, 알코올, 코카인 중독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항암제 그 신경변 통증에도 이제 그리고 또한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서 장애도 저희가 진동침을 실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연구진. 동양의학의 비밀이 담긴 경혈과 경락.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연구진은 매년 값진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다 정말 한의학의 비밀이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치매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일을 하는 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제가 과학적으로 밝힐 만한 것들을 결과를 많이 내는 게 제일 좋고 이 원리를 응용해서 좀 현대적이고 첨단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치료 기술 또는 어떤 치료 장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저희는 꼴입니다. 그런 경혈경락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기술이나 기전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가치가 담긴 우리의 전통의학.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한의학도 새로운 시대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답하려는 사람들.
베일에 쌓인 한의학의 과학적 실체를 찾을 때까지 이들의 연구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